결혼하신 거 후회 안 하시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 지수가 훨씬 더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 방금 전에 사모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클럽 얘기를 하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과거인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러워. 건강한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사입니다. 건축남이라고 하고요. 건추나? 건축.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010-8631-2186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공사하는 게 힘드세요? 겨울에 공사하는 게 힘드세요? 겨울에는 공사가 안 돼요. 추워서. 그래도 막 콘크리트가 하는데 얼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매년 하고 싶으면 동남아 가서 공사하면 되지 않나요? 동남아는 이제 재료 구법이 다르니까.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도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 없냐면 단가가 다르지 않겠어요? 동남아랑 기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수급하는 문제도 다르고 중국 같은 데는 아시바도 비계도 그냥 대나무 이런 거 하는데 진짜요? 그 버텨요? 버텨요. 잘 버텨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스템 비계 쓰려고 하는 거고 재료도 다르고 구법도 다르고 다 달라서. 여기도 지금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네, 여기 현장이죠? 전기집으로 짓는 거예요. 지하 여기 주차장이고요. 올라가면 정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층 건물이고 다락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공간인가요? 택지 개발해가지고 여기 부분만 이렇게 사가지고 한 거죠. 이 부분은 공사를 따로 안 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색칠하면 좀 더 이쁠 것 같아서. 아니 그냥 그대로 에이징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이런 데는 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앞에 고프로를 항상 달고 다니세요? 네, 감리 볼 때.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이게 뭐 법적 사항은 아니고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계속. 감리하면서 제일 힘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현장 소장이 현장이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잠깐 비울 수는 있잖아요. 잠깐 비우는 현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장님이 하세요, 반장님. 그 철근을 하면 철근 반장님이 인부들에게 오더를 주죠. 도면 보지 않아요. 관습대로 쭉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짠 나타나면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서로 이제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입이 여기까지 나오고. 사실 그분들이 평균적인 연령대가 좀 높으시잖아요. 60대. 그러면 조금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장님 젊으시니까 네, 안 젊어요, 저. 머리 염색이라도 좀 하고 나와요. 다음 경우부터. 저 원래 다 하얀 머리예요. 아 진짜요? 네. 염색을 하신 거예요? 네. 오히려 흰색 염색을 안 하시면 사람들이 깔보지 않을 것 같은 어리다고.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딸도 어린데. 소장님 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넌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럴 이러면 수 없죠. 왜냐면 이게 제가 설계한 거고 제가 감리를 보는데 어떻게 반장님이 제 말을 거역하겠어요. 도면대로 하면 되는데 도면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뭐든지 도면이 우선이 돼야 돼요. 도면대로 안 하면 다시. 여기 안에 현장을 좀 들어가기는 힘든 거죠? 아니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전문은 착용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전경이 너무 좋네요. 좋죠. 저쪽으로가 입구고요. 저쪽이 운동방, 얘는 음악방, 그다음에 이제 거실하고. 음악방도 있어요?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연주하고 하려고. 드럼, 기타 뭐 이런 것들을 DP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거실 앞에 바로 음악방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은 이제 항상 열리는 걸로 약간 전시 느낌 나게. 근데 이런 집은 확실히 좋은 건 네. 층간 소음은 제로인 거 같아요. 층간 웬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대. 집간 소음이 있다고. 집간 소음 없어요. 여기에 뭐 빨래를 돌리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차음 성능이 패시브하우스는 안에 있는 것도 밖으로 안 나가는. 밖에서도 안 들어오고 안에서도 안 들어오고. 부부싸움을 저희 좀 조용히 하거든요. 네. 시원하게 하려면 여기 와서 살면 되겠네요. 부부싸움이 안 날 거예요. 단독주택을 단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걸 네가 하고 뭐 이건 내가 하고 뭐 관리 포인트가 많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공동주택 살아요. 결혼하고 똑같아요. 결혼하면 뭐가 나빠, 애 낳아야 돼, 애 낳으면 뭐 해야 돼, 학비도 많이 들어,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단독주택 결혼하면 나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겠어요? 다 미혼자 아니겠어요? 결혼하신 거 후회 안 하시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 지수가 훨씬 더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 최고입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의 제 행복 지수가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저는 와이프를 너무 잘 만났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앞에서 얘기를 못 했거든요. 네네. 부부 건축사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원래 건축사분이 만나셔서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대학원 때 만났어요. 대학원 후배고 이제 10년 정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짧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러워.
여기 지금 앞에 전망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앞에 여기가 비어있는 땅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도 언젠간 집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생활하시면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여기 마스터룸이거든요. 그쪽 창문은 바로 여기로 안 내고 저쪽 측면으로 냈어요. 왜냐하면 여기랑 한 1.5m 단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쪽의 시각이 훨씬 더 뷰가 더 잘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측창을 더 낸 거죠. 이쪽 집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앞에 집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낸 거예요. 이쪽 뷰가 훨씬 더 좋고.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심이랑 산, 네. 풀이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네.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집이 원래는 그 제가 경기지 초반에 이제 뭐 치유의 집이라고 해서 그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건축주가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해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집은 이제 담장이 있었어요. 이게 나는 저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이 나는 안 보이고 그런 담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는 담장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 밑에서 나는 저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이 날 못 보는. 사실은 거기가 권력자의 공간이에요.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보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몰래 보는 듯한 느낌. 그렇죠. 예를 들면 클럽 같은 데 가보면 다 이렇게 쫙 보면서 딱 놀고 있는 거 이렇게 어떤 권력자가 다 보잖아요. 거기가 그 공간이 가장 권력자의 공간인 거죠. 가보신 적은 없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방금 전에 사모님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클럽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과거인데요. 나는 저 건축가가 마음에 들어. 저분한테 연락해서 집을 짓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010-8631-2186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연락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락하시면 될것 예를 들자면 네네. 여기 지금 저희가 양평에 있잖아요. 네. 부산에 계세요. 가죠. 저희 최근에 그 문경에도 숙소 겸 전기집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어디든 다 가십니까? 어디든 가죠. 동남아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돈만 준다면요 못 가겠어요. 서울이랑 근접한 곳에서 종사를 하는 거랑 예를 들면 지방 뭐 대구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쪽에 내려가 종사하는 거랑 비용이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더 적은가요? 비용이 더 많죠. 그리고 서울은 사실은 이제 공사할 땅도 없고요. 민원이 너무 심해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조금 비어져 있는 땅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자재 같은 것들 저쪽에다 몰아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공사의 여건이 훨씬 더 힘들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사장님은 어려서부터 꿈이 건축가였나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대학원도 가고 뭐 국내 굵직한 건축사 사무소에 이사로 있다가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기억으로 딱 생각해보면 네. 90년 초반서부터 후반 정도까지가 건축가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애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애인의 유동근 씨가 건축가로 나왔던 아 그래요? 영화 있었잖아요. 왜. 건축학개로? 네. 건축은 되게 드라마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매우 힘든 직군 중에 하나예요. 혹시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건축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 저 의사하고 싶어요. 의사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줘요. 다시 공부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너무 늙어서 안 될 것 같고. 소장님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기집 패시브하우스도 중요한데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사는 거를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면 다르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단독주택 이사 가려고. 얼마를 모아야 되나요? 많이 모아야 돼요.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싸겠죠.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이게 뭐 평당 1,500 막 이렇게 한다면 공사비가 1,500 정도 해요. 그러면 한 30평 정도 하면 4억 5천 뭐 이게 6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땅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값 하면 땅값 한 2억 정도 하면 한 땅 8억 2억밖에 정도. 안 해요? 2억 정도 하는 거죠. 진짜요? 예. 2, 3억 한다고 해도 10억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강남에 뭐 30평짜리 30억 하잖아요. 평당 1억이에요. 계산 안 해봤는데 금도금 하면 그보다 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아파트에 살면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주택을 산다고 하거나 주택을 지은다고 하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좀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노후되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에 일기 신도시 뭐 해가지고 일산 분당 해가지고 지금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건축물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40년, 이제 50년, 이제 한 60년 정도 되면 이제 구조. 근데 물론 설비는 벌써 이제 맛이 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당시 때 용적률이 한 250% 정도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재건축합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그거 2배 이상의 용적률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수지 타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2배 이상? 그럼 용적률이 250%면 500%, 600%까지 땅의 용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용적률 400%짜리 땅 잠실에 보시면 꽉 막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게 그게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가? 언제까지 더 살 수 있을까? 건물이 어느 수명을 다하면 폭삭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가치가 땅값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나누기 이제 세대수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면적이 20억, 30억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파트의 가치는 확실히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층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는데 변두리에 있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서서히 감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건축사를 하시면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세요? 그럼 건강한 택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의 뭐 수명이라든지 병원 안 간다든지 만약에 전기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명이 길어져요. 그런 것들을 좀 그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지표가 없으니까 그냥 좋다 얘기를 하지 TV에서나 뭐 이렇게 떠들어 보면 쾌적해요. 그러면 근데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체감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내가 살았는데 이 사람의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었으면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네. 소장님 PR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사입니다. 건축남이라고 하고요. 건축남. 건강한 주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패시브로 또 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지까지 가게 되고,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어떻게 건강한 주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건축사입니다. 나중에 집에다 이렇게 청진기 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건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